여러분들 이어서 제 66조 2, 그죠? 앞에서는 우리가 자격 정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들 다 중요합니다.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 면허 취소, 다 시험에 나오는 자격 정지 이 중에서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꼭 좀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66조 2, 이 중앙회의 자격 정지 처분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회의장은 의료인이 그죠? 66조 위에 있던 1항 1호 66조 1항 1호 같은 경우에가 뭐냐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어떤 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간 색깔로 밑줄을 좀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무슨 위원회? 윤리위원회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제66조 2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죠. 누가 어, 이런 그 요구를 하느냐면 보세요. 중앙회장이 의료인이 이러한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누구의 의결? 중앙위의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누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중앙회장이 요구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이렇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 행위를 하는 경우, 그죠? 학문적으로 이거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진료 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그런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요 조산과 간호에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도덕적인 이러한 진료 행위를 했을 경우, 그죠? 도덕적이지 못하죠. 그다음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를 할 경우,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법에 따라서 너무해서 과장해서 거짓 또는 과장해서 어떤 제공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가 좀 거짓이거나 또는 과장되게 제공되어졌을 때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 마찬가지고요. 의약품, 한약, 한약 제제, 의약 외품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도 너무 지나치거나 거짓이 될 경우에 그 다음 화장품이라든지 기능성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 어쨌든지 이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어떤 신문 매체 같은데 이렇게 실었을 때 거짓 또는 과장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역시 우리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투약을 하거나 수술하는 등 지나친 진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도 그죠?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속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공의 선발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역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속한다. 그 다음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그런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그런 행위 역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을 해준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역시 이런 행위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입니다. 요거 중요하거든요.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읽어보셔서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면 의료 다음 중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꼭 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실제 중앙회장이 해당되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를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윤리위원회 그죠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댔죠. 뭐 그런 내용들 해서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의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67조 요 내용 첫 번째 내용에서요. 여기서부터 할 수 있다까지 그 요까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 1항 즉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소에 대한 어떤 하나에 해당이 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을 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즉 의료업이 정지 처분을 받은데 그것 대신에 어떻게 해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번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 이게 조금 많이 이제 금액이 올라갔죠.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그 횟수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그죠?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발생을 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때는 조금 그 과징금 부분에 대한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경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 감경해서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거는 또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은 제1항 제 위에 있는 항목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한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파란 색깔로 밑줄 그은 것들은 단독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예문으로서 다음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될 때 그 예문의 하나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산정 기준은 과징금 금액은
위반 행위 종류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 처분 기준에 따라서 뭐 그 과징금 기준을 따르는데 그 기준은 뭐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 뭐 쭉 나와 있죠. 그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부과 기준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44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이 과징금에 관련되어 있는 그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어떤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면은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통지해야 된다. 그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뭐 그냥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 위반 행위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내용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몇 년마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요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들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 같은 경우도 3년마다 그 타당성 그죠 검토를 하고 또 과태료 부과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과징금 산정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조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광고 금지 기준에 대해서는 이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개선 조치해야 된다.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징수 절차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규제의 재검토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조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68조 행정처분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63조, 64조, 65조, 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지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기에 의료지도원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61조 우리가 보고와 업무 검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책 193페이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법인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서 그 업무 사항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같은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관계 공무원이 누구냐면 바로 의료지도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되 자격과 임명에 대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전체적으로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하는 그 서류라든지 각종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알게 된
그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그죠? 요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친고죄라고 돼 있죠. 친고죄가 뭡니까? 해당되는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이 성립이 되어지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되는 당사자가 신고를 했을 때 여기에 의료지도원이라든지 이 공무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자격을 보면 어떤 이런 거죠.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는 의료관계 업무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의료지도원의 자격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66조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그죠?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그죠?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그래서 해당 지역의 그 소속 의료지도원 담당 구역은 그 해당 행정구역으로 한다. 그죠? 그래 돼 있죠. 어쨌든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행규칙 67조 의료지도 기록부 비치.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 기록부를 갖추어서 그 직무 집행 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 기록부를 가지고서 그 직무 집행 사항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의료지도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중 의료지도원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형태의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예문으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어려우 지도원 정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이제 8장 보칙입니다. 학습 목표에서 두 번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요거 별표 2개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를 열거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별표 2개 속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한번 시험이 나왔을 거예요. 이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77조 전문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어떤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서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죠? 이 부분은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가 되려면 수련을 거치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수련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서 말한 그 항에 따라서 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은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복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항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이 종합병원, 치과병원 이런 데죠. 그다음에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방병원에서는 자신의 전문의에 대한 어떤 과목을 전문 과목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 과목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부분도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74조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전문 과목 표시. 그래서 치과의사 전문의 또는 한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거란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즉 치과 전문의, 한의과 전문의, 한의사 전문의가 표시할 수 있는 전문이라고 전문 과목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죠. 이걸 묶어서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일 경우에만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과 관련된 규정에 맞춘 즉 다른 수련치과 병원에서 이러한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 한방병원에서도 이러한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78조 전문 간호사입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 전문 간호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런 자격을 갖추었을 때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된다. 여기 보시면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 즉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에 치를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 간호사는 이런 응시를 해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이 그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 간호사는 위에 이야기했던 내용에 따라서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전문 간호사가 예를 뭐 정신 뭐 건강 뭐 전문 간호사 뭐 여러 가지 쭉 있거든요. 그 간호사들의 그 분야에만 그죠? 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같이 여러분들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제 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요. 꼭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특히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반드시 이 시간에 다 외워 주셔야 돼요. 그쵸? 그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고 또 문제가 나가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지금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아마 5문제 정도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주는데 그거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우리가 그 범위에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수 바로 나오죠. 그죠? 그걸 다 같이 봐서 어느 부분이 틀렸거나 나오게 되면 다시 책을 한번 봐주시면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의 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과 틀려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어료 관계 복귀는 그죠? 단독 과목으로서 가락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꼭 쓰셔야 되고 그러지 않도록 제가 중요한 부분은 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밑줄을 긋고 별표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계속해서 조금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여러분 대면을 보면서 수업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꼭 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또 한 번씩 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그 다음에 내용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